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6월 모의고사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32번부터 37번까지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볼 건데 좀 어법과 그 다음에 흐름을 좀 파악하는 그런 위주로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 앞에는 연필과 삼색펜이 놓여 있는데 글을 쭉 읽는 것은 요 연필로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어구나 흐름상 중요한 문장 같은 것들은 파란색 펜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법상, 문법상 중요한 것은 여기 빨간 펜으로 좀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32번인데요. 32번. 자, 우리는 종종 직면한다. 높은 수준의 결정에 직면하는데 여기 쉼표 where 요거 이제 쉼표 where는 좀 어법상 중요합니다. 요렇게 가로를 칠게요. 이렇게 가로를 치고 여기 쉼표 where는 관계 부사의 계속존법이라고 하는데 쉼표 where는 거기에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거기에서 자, 우리는 종종 높은 수준의 결정에 직면하는데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 그러한 결정들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자, 우리는 높은 수준의 결정에 직면하는데 그러한 결정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죠?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한 상황에서라고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그러한 상황이 이 문장, 그죠? 결정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 여기 어법상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end of ing는 결국 뭐뭐하게 되다. 결국 뭐뭐하게 되다. 라는 의미로서 동명사의 관용 표현입니다. 동명사의 관용 표현.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완전히 선택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왜 그러겠어요? 결정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렇겠죠.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문장 위치 좀 제대로 알아주시기 바래요. 문장 위치, 이 문장. 그리고 왜냐하면은 스테이크 걸려 있는 것인데, 그죠? 걸려 있는 게 여기서는 걸려 있는 거를 그냥 위험성 이렇게 해석할게요. 위험성이 높고요. 결과가 어때요? 결과가 아까도 여기서 언급됐지만요. 그죠? 예측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매우 예측 불가합니다. 이 단어는 좀 중요합니다. 충분히 문장에서 예측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빈칸으로 나올 수 있고 어휘 문제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완전히 선택권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문장 그러나 이것에는 여기 이게 뭐죠?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결과에도 예측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완전히 포기를 하는 이거에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기도 위치를 같이 좀 알아두시기 바래요. 문장 위치를.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뉘앙스로. 이게 뭐냐? 사람들이 결과가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성이 높아서 완전히 선택권을 포기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너는 사용해야 돼요. 그죠? 뭐를? 테스팅 뒤에 붙여줄게요. 더 작은 규모로 선택권을 테스트해보는 과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요게 주제 문장입니다. 너는 뭘 해야 된다? 더 작은 규모로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작은 규모로 선택권을 테스트해보는 과정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제, 그죠? 더 작은 규모로 해야 됩니다. 크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나오냐? 많은 상황에서 헤드 퍼스트 머리부터 먼저 다이빙하기보다는 레덜된 뭐뭐라기보다는 물 속에 너의 발을 담그는 것이 더 현명한 거예요. 요건 이제 가주어겠고, 요게 이제 진주어겠죠? 그죠? 그래서 머리부터 다이빙하기보다는 물 속에 먼저 발부터 담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요게 더 스몰러
스케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최근에 나는 비싼 코칭 프로그램에 등록하게 되었어요. 등록하려고 했어. be about는 막 뭐뭐 하려 하다. 막 뭐뭐 하려 하다. 그죠? 얘는 등록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나는 be convinced of도 좀 알아놔야 돼요. be convinced of가 확신하답니다. 근데 나는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단 말이야. 의, 주, 동. 의, 주, 동. 간접 부문이죠? 예. 여기 would가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로 나와줘야 되니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확신하지 못했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이 과정을 사용했어. 여기서 이 과정이 만약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뭘까요? 이 과정이 뭘까요? 그죠? 더 작은 규모로 선택권을 테스트해보는 이 과정이겠죠? 이 과정, 그죠? 이 과정이 이거입니다. 그죠? 이 과정을 사용하기로 했어. 어떻게 하면서? 더 적은 비용의 미니 코스를 사용하는 거야. 같은 강사에 더 저비용의 미니 코스에 등록함으로써, 그죠? 이 과정을 사용한 거예요. 여기 이제 전치사 뒤에는 ing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뭘까요? 여기서 이것은 작은 저비용의 미니 코스에, 같은 강사의 저비용의 미니 코스로 등록하는 것, 이거겠죠, 그죠? 요게 나를 도왔다, 이해하도록, 그죠? 여기서 이제 help는 준사역 동사라고 해서 동사 원형도 나오고 그 다음에 to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방법론, 스타일, 그리고 교육 내용을 내가 이해하는 것을 도왔어요. 적은 저비용의 미니 강좌를 먼저 소규모로 들어본 게, 그죠? 소규모로 들어본 게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테스트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더 적은 투자로, 그죠? 더 적은 투자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적은 투자로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 적은 시간과 노력을 쓴 거예요. 뭐 하기 전에? 완전히 비싼 프로그램에 커미트도 좀 이 단어 알아놔야 됩니다. 커미트. 이 단어도 커밋, 여기 before 뒤에는 원래 ing를 받죠. 그죠? 커미트는 뭐뭐에 전념하다.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글은 결국 여기 but이랑 therefore 요 두 개가 기능어구를 묻는 문제로 시험에 나올 수 있고, 요것도 문장 위치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결국 뭐냐? 이 글의 주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결정에 직면하면은 결과가 예측 불가능해요. 결과가 예측 불가능해서 사람들이 포기한단 말이죠. quit. 그죠? 사람들이 예측 불가능해서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의 해결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적은 규모로 먼저 한번 미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죠? 적은 규모로 선택권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해보자면 머리부터 들어가기보다는 애초에 그냥 큰 규모로 하기보다는 그냥 발만 살짝 한번 당겨보라는 거죠. 이게 스몰러 테스트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예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 이 작가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 내가 비싼 코칭 프로그램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확신을 하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이 과정을 사용하게 된 거야. 아까 얘기했던 이 스몰러, 더 작은 규모로 테스트해보는 과정을 해봤어요. 더 적은 비용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그죠? 한 번에 비싼 프로그램을 듣는 게 아니라, 그죠? 적은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그죠? 적은 프로그램 했어. 그러니까 이게 도왔다. 내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도록 도왔고, 그죠? 그리고 더 적은 투자로, 더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그것을 한번 시험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다. 완전히 비싼 프로그램에 전념하기 위해. 그래서 여기가 주제겠고요. 그죠? 오케이. 32번은 요 정도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3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빠르게 읽어볼게요. 사회학자들은 대실한 것을 입증해 왔다. 사람들이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기 bring to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A를 B로 가져오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의
여기 한번 밑줄 쳐볼게요. 가져오는데요. 얘를 1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치면 그들이 직면하는 문화로 그들 고유 자신의 관점이나 가치를 가져온다는 거야. 책, TV 프로그램, 그리고 영화, 음악들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나 그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끼친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한 연구에서 이런 사람들이 보여준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실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험이, 그죠? 실험에는 결과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메인 주제이자 하고 싶은 말이겠죠? 그러면 거기 이제 읽어보다가 실험의 결과가 나오는 쪽에 좀 밑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얘네가 보여줬는데 시트콤 에피소드 All in the Family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죠? 보여줬어. 에피소드를, 그죠? 누구에게? 시청자한테. 근데 어떤 걸 갖고 있냐면 인종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갖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보여줬어. 그러니까 다 다른 사람에게, 지금 다 다른 사람에게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쇼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캐릭터에, 한 캐릭터인데 아키 벙커라는 이름의 요게 이제 어법상으로 요게 요렇게 지금 꾸며주겠죠. 그죠? 그리고 얘는 동격인데, 그죠? 얘는 어떤 애냐? 이런 애다. 그죠? 인톨런트는 참을성이 부족한, 편협한이란 뜻이고 비것은 고집쟁이입니다. 이런 편협한 고집쟁이입니다. 얘는. 근데 종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르쳐 이렇게 꾸며주겠죠. 어떤 애냐? 종종 get into fight, 싸움에 휘말려요. 누구랑? 그에 더 진보적인 가족 구성원과 그래요. 얘가 진보적인인데 반대말은 컨저베이티브입니다. 컨저베이티브. 요거는 보수적인이란 뜻이에요. 보수적인. 그러면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게 진보적인 가족 구성원과 파이트가 벌어진다는 것은 이 아키 벙커라는 애는 어떤 인물이겠어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보수적인 사람이란 걸 유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컨저베이티브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랑 얘가 뭘 발견했냐? 이 발견했다는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실험의 결과가 뭐야? 뭘 발견한 거야? 그죠? 그게 뭐야? 자, 읽어볼게요. 아키벙커의 뷰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쇼가 매우 재밌다고 생각했어. 어떤 방식에서? 그것이 아키의 앱설드, 여기 앱설드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불합리한, 어리석은 이런 뜻입니다. 불합리한 어리석은 인종주의를 놀리고 조롱한다는 면에서 재밌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이것은 뭐겠어요? 이게 아키의 불합리한 인종주의를 놀린다는 것. 그래서 재밌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이 제작자의 의도였어요. 근데 얘는 도우는 그러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시청자들이에요? 그들 자신이 고집장이라고 생각하는 뷰어들은, 그죠? 약간 컨저베이티브한 시청자들은 생각했어요. 아키 벙커가 쇼의 영웅이고, 그러니까 공감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또 대시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지금 이거 병렬 구조로 이어지는데요. 이 글 자체가 여기 대시 있고요. 여기에 대시 생략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that 이렇게 병렬 구조로 이어진다는 걸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작자가 그의 바보 같은 가족들을 놀리는 것을 의도했다고 생각했단 말이지. 아키벙커가 쇼의 영웅이라고도 1번 생각했고 2번 프로듀서가 가족들을 놀린다고 생각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입장과 가치에서만 생각한 거죠. 그죠? 이해되죠? 요것과 요거. 그래서 이런 걸 발견한 거야. 그러면은 이게 발견한 거야. 실험의 발견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떤 거겠어요? 이 발견에
의미이자 의미죠. 그리고 얘는 주제와 굉장히 밀접하다. 이 문장이. 그죠? 이것이 뭘 증명하냐? 왜 실수인가야? 대을 추정하는 것이 왜 실수인가? 대을 추정하는 것이 왜 실수인가? 특정 문화적 산물이 모두에게 같은 영향을 가질 거라는 것은 미스테이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제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주제는 뭐예요? 여기 same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정 문화적 산물은 same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영향을 모두에게 끼친다는 게 주제예요. 근데 여기 왜 same이 나왔어? 그러니까 그게 실수라는 거죠. 그죠? 그게 실수다. 그러니까 결론은 주제는 어떻게 쓸 수 있겠어? A certain cultural product가 will have the different effect를 끼친다는 거죠. on everyone. 그죠? 이렇게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근데 이게 왜? 바로 그들의 자신의 관점과 가치를 그들이 직면하는 문화에 가져오니까.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두 개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실험을 했고, 그죠? 실험의 과정이고요. 이런 결과를 발견했고, 그래서 그 발견의 의미가 뭐냐? 이거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4번 볼게요. 자,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the availability heuristic이란 것은 가용성 휴리스틱이란 건데, 가용성 휴리스틱인데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 뒤에 이게 뭔지 나와요. 가용성 휴리스틱은 refer to, 가용성 휴리스틱은 일컫습니다. 흔한 실수를 일컫는데 어떤 흔한 실수이냐? 여기서부터 끝까지 가로치고 요걸 꾸며주겠죠. 근데 이 대시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목적어가 비어 있습니다. make 뒤에 우리네가 만들어내는 실수야. 뭐 하면서? 대시라고 가정함으로써 만들어내는 실수인데, 여기도 구문 독해 좀 하고 들어갈게요. 마음속에 쉽게 오는 사례들이나 예시들이 가장 중요하거나 프리밸런트는 어떤 말이냐면은 널리 퍼져 있는 이런 말입니다. 널리 퍼져 있는. 그래서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속에 쉽게 오는 어떤 사례들이 가장 중요하거나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쉽게 오는 거예요. 요것도 요 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요런 게 가장 중요하거나 만연하다고 여기는 거겠죠. 그죠? 여기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런 게 가용성 휴리스틱이야. 그죠? 그래서 그것은 이 가용성 휴리스틱은 대시란 걸 보여주는데, 우리가 우리 결정을 만들어내는데 뭐에 기반해서? 사건의 제일 중요합니다. 사건의 여기 최신성입니다. 최신성에 기반을 해서 결정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잘못 판단해요. 빈도수와 규모를, 사건의 빈도수와 규모를 잘못 판단해요. 그죠?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의 빈도와 규모를 잘못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때문에 이렇게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기억의 한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건의 최신성, 그러니까 사건이 가장 최근에 일어난 거를 그게 마음에 쉽게 떠오르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고 만연하다 생각해. 왜? 기억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 어쩌고저쩌고에 따르면 어프레이설이 평가입니다. 평가. 그래서 직무 수행 평가를 실시하는 매니저들은 이 가용성 휴리스틱에
fall victim은 희생자가 되다, 희생자로 되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건의 최신성은 매우 영향을 끼칩니다. 사건의 최신성이란 게 그죠? 매우 영향을 끼쳐요. 관리자의 의견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쳐요. 직무수행 평가 동안에. 그러면은 매니저들은 give more weight란 것은 give weight to가 뭐뭐에 중점을 두다예요. 그럼 more이란 건 더 많이 준다는 거겠죠? 그죠? 매니저들은 직무수행, 얘를 그러니까 직무수행이라고 그냥 해석하세요. 얘가 직무수행 그 다음에 평가 이렇게 좀 들어가 주면 될 것 같아요. 매니저들은 중점을 두는데 평가 전 3달, 평가 전에 3달 동안 이루어진 직무수행에 중점을 둬요. 뭐보다? 여기 요거는 좀 신경 쓰세요. 댄이라서 댄은 보통 병렬 구조를 받아서 요 투랑 이렇게 병렬 구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죠? 뭐보다? 뭐 이전보다? 이전 9개월 동안보다 평가 기간 동안 9개월보다 더 짧은 기간, 최신적인 3개월에 그러니까 사건의 최신성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3개월 내에 벌어진 거에 초점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 막 연예대상 같은 것도 12월 되기 3개월만 바짝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상 탈 수 있다고. 그게 왜 그러겠어요? 바로 이런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9개월 동안 쭉 그냥 열심히 하는 것보다 평가가 있기 3개월 전에 바짝 당기는 게 사건의 최신성에 사람들이 기반을 둬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더 좋은 거야. 왜? 근데 왜 사건의 최신성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경향이 있는 거야? 기억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일 중요합니다. 최근 사례가 기억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최근 사례들이 우리 기억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이유가 뭐라고? 왜? 바로 우리 기억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최근 사례들이 그들의 기억을 지배해서 사건의 최신성도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요게 이벤트랑 같은 말이고 결국 그죠? 그래서 마음속에 쉽게 떠오르는 게 사건의 최신성이 마음에 쉽게 떠오르는 거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가용성 휴리스틱은 영향을 받는데 쉬움, 회상의 쉬움, 그러니까 기억해내기 쉬운 것.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의 정보의 회복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정보의 회복력이라고 하면은 좀 이상하니까 복구 가능성이라고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보가 얼마나 복구가 되냐. 당장 우리 1년 전에 벌어진 일보다는 어제 일어난 일들이 정보가 더 복구되고 기억해내기 쉬운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사건의 최신에 발생한 게 정보의 복구 가능성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억해내기 더 용이할 건데 이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오케이. 각각의 회상은 suggest, 말합니다. 만약 무언가가 너의 기억 속에 쉽게 떠오르면은 너는 그것이 높은 가능성으로 발생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용성 휴리스틱이랑 다시 정리하면 뭐다? 우리 기억의 한계 때문에 그죠? 마음속에 쉽게 오는 사례들에 더 중요하다고 만연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마음속에 쉽게 오는 게 뭐냐? 사건의 빠른 거, 사건의 최신성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건이 최근에 일어난 것이 마음속에 쉽게 오는 것들이다. 그죠? 그리고 그 사례가 이런 어떤 관리자의 직무수행 평가를 실시하는 매니저이자 이게 같은 말입니다. 관리자에게 영향을 받는데
매니저들은 당장 9개월보다는 3개월에 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왜? 똑같은 말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최근 사례들이 그들의 기억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가용성 휴리스틱 영향을 받는데 결국 같은 말입니다. 마음속에 쉽게 떠오르는 걸 조금 어렵게 표현한 거예요. 마음속에 쉽게 떠오르는 거 당연히 기억하기 쉬운 거겠고 정보가 빠르게 복구되는 거겠죠.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더 쉽게 회상되는 게 너의 기억 속에 더 쉽게 뭔가가 떠오르면은 더 회상되면은 그게 더 높은 가능성으로 발생할 거다. 이게 바로 어떤 거예요? 많이 일어날 거다. 만연할 거다.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르게 보겠습니다. 마케팅 매니지먼트, 마케팅 경영은 여기 나돈니 버덜소 세모 치고 들어갈게요. 그리고 여기 위드, 여기 위드 이렇게 요거 병렬 구조인 거 문법적으로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마케팅 경영은 이 be concerned with가 관련이 있답니다. 뭐뭐와 관련이 있다. 뭐와 관련이 있냐? 근데 여기서 하나 맞다 얘기할 게 있어. not only A 버돌스 B인데 not only A나 not A but B 같은 거 나오면 그냥 B가 거의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아리가또 하고 드시면 됩니다. 맛있게. 다시 설명할게요. not only 버돌스에서 A는 중요하지 않아. 솔직히 얘기하면 결국 뭐가 중요한 거야? B 메인입니다. not only 버돌스에서 혹은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이런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B다. 그죠? 그런데 읽긴 해볼게요. 마케팅 경영은 관련이 있는데 수요를 찾거나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심지어 변화시키거나 줄이는 것도. 아니, 마케팅을 하려면 수요를 증가시켜서 많이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자꾸 증가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바꾸거나 줄여? 그 이유가 밑에 쫙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알겠죠? 왜 그것을 바꾸거나 줄일까? 자, 예를 들어서 울룰루는 호주에 있는 어떤 바위산 사막 같은 거예요. 저도 가보진 않았습니다. 예시가 나와요. 첫 번째 예시, 울룰루가 너무 많은 투어리스트를 가질 수 있는 거야. 그죠? 그것을 오르길 원하는. 나 여기 좀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원티드 안 됩니다. 동사 자리가 아니고요. 분사로서 얘를 이렇게 투어리스트를 꾸며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오르길 원하는 투어리스트. 이렇게 돼야 돼요. 요거 좀 강조할게요. 만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오케이. 그리고 노스 퀸즐랜드, 울룰루가 있는 데가 노스 퀸즐랜드입니다. 이 데인트리 내셔널 국립공원.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너무 오버크라우디드 될 수 있는 거야. 과도하게 붐빌 수 있는 거지. 투어리스트 시즌에, 관광 시즌에 너무 붐빌 수 있는 거야. 그죠? 이럴 수 있고요. 첫 번째 예.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예입니다. 1번. 2번. 전력회사는 때때로 요거 중요하죠. 아까 32번이었나요? 그 end up quitting, 그 end up ing, 결국 뭐뭐 하게 되다. 그것도 ing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얘도 ing가 중요해요. have trouble ing라고 그래서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의미예요. 동명사 관용 표현입니다. 얘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요 트러블이 중요한 건 미팅이고 hard time 고난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difficulty 어려움이란 뜻인데 요게 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adversity 역경이란 뜻입니다. 요건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adversity. 자, 그럼 두 번째가 뭐냐? 그 피크 사용 기간에 최고 사용 기간에는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때로. 그죠? 여기 미팅은 충족시키다 이런 의미입니다. 충족시키다.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너무 투어리스트 시즌이다. 아니면 피크 사용 기간에 너무 오버크라우드 될 수 있고 수요가 너무 넘쳐나서 트러블을 겪을 수 있다. 자, 이러한 그리고 다른 경우에
요거. 그래서 결국 이게 뭐야? 이렇게 오버크라우드 되고 이게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게 바로 과잉 수요죠. 과잉 수요 경우에 필요되어지는 마케팅 임무 뭐라고 불려요? 디마케팅이나 분리유는 이게 디마케팅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디마케팅 반마케팅입니다. 마케팅에 불러오는 마케팅 과업 필요되어지는 마케팅 임무는 바로 뭐예요? 수요를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히 줄이는 거야. 맞잖아요. 그죠? 너무 과도하게 수요가 넘치면은 그걸 어느 정도는 줄이거나 바꿀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디마케팅의 목표가 뭐냐? 그죠? 여기 나오네. 나데이 버피. A가 아니라 B다. 그럼 뭐가 중요하다고요? A는 중요하지 않고 B가 제일 중요합니다. 수요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게 아니야.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오직 약간 줄이거나 시프트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시간대로 심지어 다른 제품으로 살짝 이동시키거나 여기 체인지랑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줄이는 거예요. 그죠? 결국 요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 그래서 이런 것들 뭐 하우에버나 포르그젠프나 더즈 같은 거는 위치 문제나 기능 확보 문제로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경영 관리는 seek to 투부정사하는 것을 추구해요. 영향을 끼치는 걸 추구하는데 수위, 수준, 시기 그리고 특성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수요의 수준이나 시기, 특성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꾸며주겠죠. 근데 이 that 이거 왜 있다고 해서 how 아니 이거 how 아닙니다. 얘 이거 how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주어가 없어요. 여기. 그래서 얘는 주격관계 대명사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마케팅 경영 관리란 무엇인가? 수요를 약간 이게 이시 여기서는 디맨드입니다. 수요를 약간 변화시키거나 줄이는 거다. 그게 예시가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럼 이런 초과된 수요니까 수요가 초과되니까 디마케팅이라 그러는 가업을 썼는데 그게 이거라 이겁니다. 이거고 이거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케팅 관리는 경영 관리는 이런 거에 영향을 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단체가 이게 옵젝티브가 목표입니다. 목표를 성취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는 걸 추구한다. 이렇게 좀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36번 계속 가볼게요. 기계식 시계의 발명은 영향을 받았는데 승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얘가 수동원에 살고 있는 승려예요. 그죠? 이렇게 되고 요게 또 요 안에서 그죠? 이렇게 꾸며주는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이 여기 수도원 장소네? 그죠? 근데 여기 왜 where이라고 빡 써지면 안 돼요. 뒷문장에 주어 없습니다. 예전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에서도 설명했지만 주어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앞에가 장소도 뭐든 간에 where 안 됩니다.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위치나 대만 될 수 있고 where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요것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요. 좀 낚을 수 있거든요. 알겠죠? 어쨌든 간에 수동원에 사는 승려들에게 영향을 받았어. 뭐가? 기계식 시계의 발명이. 이 글의 소재는 기계식 시계구나. 근데 완전 질서와 규칙적인 일상의 예시가 되는 수동원에 사는 그런 승려의 영향을 받았어. 그럼 메커니컬 클러크의 특징은 어느 거겠어? 이런 특징을 가진 승려에게 영향을 받았으니까 얘도 이런 특징이 있겠지. 질서정연함과 어떤 규칙적인 거 요런 거에 영향을 받았고 요런 게 요 기계식 시계의 특징이겠지. 오케이. 그들은 이 승려입니다. 얘가 승려 had to keep
accurate time. 정확한 시간을 지켜야만 했어요. so that은 뭐뭐 하기 위해서죠? 뭐 할 수 있도록? 수도원의 종이, 요거 수동주의 좀 해주세요. 링랭렁이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어법상으로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울리도록, 그러니까 벨이 수동으로 울리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식으로? 규칙적인 간격으로 울리도록 정확한 시간을 지켜야만 됐다 이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하루에 7시간을 예배를 위해 예약된, 그죠? 요게 요렇게 돼서 예배를 위해 예약된 7시간, 요 7hours 꾸며주는데 요것도 예약된이라고 해서 PP 나오는 거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초기 시계는 nothing more than이 어떤 말이냐면, 이제 nothing more than 같은 거는 그냥 알아놓으세요. 뭐뭐에 불과하다 이렇게. 초기 시계는 그냥 추에 불과했어요. 요거 좀 중요합니다. 추, 항상 꾸밈을 받는 명사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추인데 어떤 추예요? 묶인 수동태, 로프에 묶였는데 또 랩드가 로프를 꾸며주겠죠. 감긴, 다 PP예요. 근데 얘는 요렇게 꾸며주겠죠. 얘를, 그죠? 회전하는, 드럼이 회전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3개. 회전하는 드럼 주위에 감긴, 로프에 묶인 추에 불과했어요. 요거 좀 문법적으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요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시간은 결정됐어요. 그죠? 얘도 무게를 단 이런 의미예요. 근데 로프가 지가 무게를 달았겠어? 무게가 달려졌겠죠? 무게가 달려진 로프의 길이를 관찰함으로써 시간이 결정되었다고. 얘도 결정되었다. 다른 거는 솔직히 말해서 32번부터 37번까지 중에 36번만 좀 문법에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요런 게 좀 시험에 좀 나올 확률이 있어요. 여기 수동태도 그렇고요. 여기 PP도 그렇고요. 그죠? 요것도 좀 나올 확률이 있고. so that은 뭐 그렇게 나올 것 같진 않고요. 오케이. 펜더럼은 흔들리는 추입니다. 추가 너무 길다. 끊고 들어갑시다. 17세기에 흔들리는 추의 발견이 이끌었습니다. 광범위한 사용을, 시계의 광범위한 사용을 이끌었고, 거대한 거대한 대중시계의 사용을 이끌었어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요 문장은 위치 중요합니다. 위치. 얘랑 얘는 위치 중요해요. 인과관계가 너무 뚜렷하거든요. 그래서 요 흔들리는 추의 발견이 시계의 널리 사용을 이끌었고 거대한 대중시계의 사용을 이끈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시간에 복종하는 것이 되었다. 시간을 지킨다는 게 시간에 복종하는 것이 된 거야. 되죠? 인과관계를 좀 알아두시기 바래요. 시계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시간에 사람들이 복종하기 시작했어. 이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맘대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막 9시까지 등교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9시 반에 갈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맘대로 뭔가 시간을 못 하는 거야. 딱딱딱 정해진 시간에 돼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 글의 저자는 그게 뭐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17세기에 흔들리는 추가 발견되면서 시계가 널리 사용되면서 결국에 우리가 시간에 복종하게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케이. 그럼 여기서 시간이 이제 어떻게 우리는 시간에 복종하냐? 첫 번째, 시계의 기계적 시간을 따르기 시작했다. 그죠? 그들의 자연스러운 바디 타임보다는.
그냥 몸시계보다는 꼬르륵 배고프면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정확히 12시 40분에 점심시간 밥 먹고 정확히 6시 20분에 석식 먹고 이렇게 딱 기계적인 시간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복종하는 거라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먹었는데 식사 시간에 방금 내가 얘기한 거 식사 시간에 딱 밥을 먹은 거죠. 그들이 배고플 때 먹기보다는 요게 요 말이고 요게 요 말이겠죠. 그리고 침대에 갔어. 침대에 가는데 언제? 그들이 그게 시간이 됐을 때 간 거야. 시간이 됐을 때. 그들이 졸릴 때보다는 딱딱딱 정해진 거지. 이게 바로 serving이란 말 하나로 요약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심지어 periodical은 정기 간행물입니다. 매달 나오는 뭐 타임 잡지 같은 거. 그 다음에 패션 같은 것도 어떻게 됐어요? 연간으로 되었다. 딱 1년에 딱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규칙적으로 매년 정확하고 규칙적으로 매년 하게 된 거예요. 얘는 형용사입니다. 참고로 형용사. 이거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데 형용사예요. 형용사. 얘도 형용사입니다. 명사잖아요. 얘가 질서. 명사에 ly가 붙으면 형용사예요. 부사에 ly가 붙어 미안합니다. 형용사에 ly가 붙어야 부사고요. 명사에 ly가 붙으면 형용사입니다. 얘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결국 세상은 어떻게 된 거야? 이것도 제일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는 말이에요. 바로 규칙적이고 질서정연하게 됐다. 세상이 어떻게 된 거야? 딱딱딱 또박또박 정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정확히 하게 된 거지. 뭐 때문에 그래? 이게 발견되면서 널리 사용되면서 사람이 시간에 복종하게 돼서 결국에는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의 우리처럼.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7번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편견을 제거할 수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뭐 할 필요성이 있어? 우리는 뭐 할 필요성이 있어? 해로운 영향을 제한해야 되는구나. 왜냐면 우리 편견을 제거할 수 없으니까 해로운 영향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그래도 통제하고 제한은 해야 된다 이거죠. 그죠? 자, 구문 독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꾸미고 이렇게 꾸며주는데 문법적으로 봤을 때 좀 신경 써야 돼요. 여기 뒤에 목적어가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대시나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영향이에요. 뭐에? 객관성과 합리성에. 우리의 결정과 판단에 객관성과 합리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해로운 영향들을 제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오케이. 제한해야 돼. 해로운 영향들을. 편견 같은 것들을 좀 제거해야 된다 이 말이죠. 편견은 제한되어져야 된다. 자, 대시 중요한데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의 인지적인 편견 중 하나가 활성화될 때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해. 알아야 뭐 제한도 하지.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리고 그 편견을 극복할 의식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맞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병렬 구조는 이렇게 돼야 돼요. 얘 1번 그리고 2번 이렇게.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인지적 편견이 언제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의식적인 결정을 해야 돼. 그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는 we need to be aware. 그 영향을 알고 있어야 돼. 그죠? 이렇게 꾸며주고요. 여기 목적어 비어 있어서 여기에도 대신한 위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흘러가네. 글이 편견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으니까 제한시켜야 돼. 그러면 어떻게 제한하냐? 어떻게 그럼 도대체 how?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의식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편견이 이게 그냥 디시전 메이킹 관, 이게 의사결정 과정이에요. 그냥 한 단어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편견이 우리의 의사결정 과정과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도 알 필요성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적절한 반편견 전략을. 반편견 전략. 반편견이 뭐야? 편견을 반대하는, 편견과 반대로 되는 전략이죠. 그죠? 그것과 뭐 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그죠? 반편견 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일단 전략을 실행한 후에 우리는 그럼 이 반편견 전략이 뭐냐? 여기가 이 반편견 전략이에요. 이 반편견 전략이 다 이것들입니다. 오케이? 그게 뭐냐? 전략을 시행하면은 체크를 다시 해보는 거야. 그죠? to see if는 그냥 이제는 수거처럼 좀 알아주세요. to see if 뭐뭐인지 알아보기 위해, 이렇게 이제부터 그냥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작동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희망해왔던 방식으로. 근데 요거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head of라고 과거 완료가 나왔거든요. 과거 완료는 대과거, 즉 어떤 특정 과거 시점보다 더 이전 시점을 나타낼 때 쓰이는데, 그럼 어떤 시점이냐? 우리가 먼저 바랬어. 그 다음에 얘가 작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보다 더 이전에 바랬으니까 여기 과거 완료가 나왔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바래왔던 식으로 그것이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체크를 한번 다시 해봐야 된다. 검토를 해봐야 된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뭐야? It worked in the way we had hoped. 이것도 빨간색으로 써야 되는데. 그죠? 만약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방식대로 잘 작동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넘어가서 그 다음에 객관적이고, 얘도 이제 알아주세요. 정보에 근거한,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동해서 객관적이고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면 돼. 순서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didn't는 어떤 말이에요? 얘는 didn't work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작동이 안 되면, 효과가 없으면 우리는 같은 전략을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새로운 전략, 여기서 얘는 스트래티지입니다. 전략. 새로운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거야. 뭐 할 때까지? 우리가 합리적 판단을 내릴 준비가 될 때까지 다시 한번 해보고 새로운 전략을 실행해 보는 거죠. 오케이? 이게 이 과정이 반편견 전략이구나.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자면 우리 편견을 완전히 제거 못하니까 해로운 영향을 제한해야 돼. 근데 어떻게? 우리의 의식적인 편견이 언제 활성화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의식적인 선택도 해야 돼. 그리고 편견이 우리에게 끼치는 어떤 우리의 삶과 의사결정에 끼치는 영향도 알아야 돼. 그죠? 이런 걸 알고 나면은 이제 반편견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전략을 실행해봐. 그 다음에 우리가 희망했던 방식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일단 한번 체크를 해봐. 그죠? 만약 잘 작동하면은, 우리가 바라는 방식대로 잘 작동하면은 다음 과제로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결정을 이제 내리는 거지. 근데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잘 안 됐어. 그러면 다시 한번 더 해보고 새로운 것도 도입해보는 거야. 그래서 준비될 때까지, 잘 될 때까지 계속 다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뭐 편견을 제한하기 위한 반편전 전략 어떻게 하나 뭐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요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 뒤에 요게 이제 과정이 딱 나오기 때문에 요것도 위치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